엑셀 중급반 세 번째 클래스. 항상 시작은 위치를 먼저 정하시고 이퀄을 하고 순전히 H4 이쪽 칸에 있는 것만 갖다 놓으면 되고, 지출은 여기에 있는 푸드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더하기를 하는 거라서, 우리가 여기서 답을 쓸 자리를 놓고 시그마 썸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끝까지 모든 이 아이템들, 돈 지불한 것들을 그 범위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엔터 눌러주면 그 답이 이루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돈에서 지출을 빼고 잔고 이런 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이 두 가지는 카피를 떠서 세이브를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요 밑에 줄에다 컨트롤 V를 하면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줄에서는 밸런스는 이렇게, 여기 첫 번째 그 앞에 있던 줄의 밸런스, 이 밸런스를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던 게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F4에서 더하기 수입 빼기 지출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세 가지를 다 카피를 떠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포뮬러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전부 다 해서 끝까지 해서 컨트롤 플러스 V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자, 이 가계부가 1월 달이라면은 여러분들은 가계부를 요걸 갖다가 다시 카피를 해서 가져가셔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매달 사용이 바뀌게 되니까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다 여기 데이터가 제로로 일단 비워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부터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전부 다 제로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제로로 돌려놓고, 여기에 있는 포뮬러는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자, 이게 1월 달 거라면 2월 달, 3월 달, 4월 달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만들어야 된다면은 이걸 카피를 해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는 내가 요 카피 해 가야 될 것. 우선 여기 요일에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 수요일이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Wednesday, Thursday 대개 하나만 써도 알아듣기도 하고 두 개를 표시를 해야 알아듣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가서 코너에 가서 까만 십자가가 생기게 되고는 그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시는데, 내 이 표가 화면에 다 차지 못하게 된다면 이렇게 밑으로 계속 내려가셨다가 이렇게 올라오셔서 찾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월화수목금 이렇게 다 정해져 있고, 이걸 내가 다음 달 가계부를 만들어야 된다면 여러분들 시트에 맨 밑에 가셔서 보시면은 플러스 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맨 끝에 그 플러스를 클릭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옆에 시트 넘버 1, 2, 3 이래 가면서 새로운 시트가 생기게 됩니다. 시트가 생기셨으면 시트에서 라이트 클릭을 해서 리네임을 하겠습니다. 자, 이건 February 거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가계부에서 요 가계부 백지로 되어 있는 가계부를 내가 카피를 해와야 되는데, 이렇게 위에서부터 카피를 해올 경우에는 밑에를 내가 여기가 이렇게 딱 스탑 시키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를 위해서는 이게 길어서 2페이지, 3페이지, 10페이지라면은 차라리 맨 끝에 가셔서 거기서부터 위로 이렇게 쭉 카피가 끝나면 막 많이 와봐야 A1밖에 안 오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범위를 먼저 셀렉트 해 놓으시고 컨트롤 플러스 C, 그렇게 되면 이 개미가 전부 다 범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달 걸로 와서 맨 처음 시작할 위치만 정해 주시고
컨트롤 플러스 V를 하게 되면 여기 백지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월 달 가계부, 예를 들어서 2월 1일이 여러분들한테 뭐 토요일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다가는 세트데이부터 시작을 해서 놔두고 다시 셀렉트를 하고 하나만 해도 알아듣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00% 지금 믿으실 수 없으니까 가능하면 2개 정도는 쓰시고 하시면 이렇게 토일 월화수목금을 만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하셔서 이걸 2월 달로 사용을 하는데, 자 2월 달은 28일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여기서는 또 지워야 되나? 지우는 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셀렉트 한 다음에 여기 row number에 가서 right 클릭을 하면 그곳에 delete가 있어서 지웠으면 됩니다. 근데 지운 다음에 또 이거를 갖다 다른 데 가서 카피해서 사용하고 하려면 그 다음 달은 뭐 30일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이 세 줄을 hide를 시킵니다. 숨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셀렉트가 돼 있고 right 클릭을 한 다음에 밑쪽에 가면 hide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hide를 클릭하시면은 28일로 끝나는데, 여기 row number를 보시면 숫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30일에서 35로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이 숨겨진 것을 찾아내실 때에는 포함을 해서 요 2개만 포함이 됩니다.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쭉 더 많이 잡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서 아무 데서나 right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 unhide가 있습니다. 맨 밑에. 그래서 unhide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가려져 있던 것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 컬럼에서도 얼마든지 나는 요 이름 필요 없어 그러면 컬럼에서 얘는 hide 시켜주세요. 그러면 그 컬럼은 지워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hide, unhide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보고서라든지 장부가 딱 필요한 것만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가계부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네. 그 다음에는 영수증, 지난번에 잠깐 영수증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수증 같은 것도 역시 똑같은 거였어요. 공식을 곱하기 해서 가격 곱하기 quantity 해서 이쪽에다가 답을 써주고, 나중에 여기 subtotal은 위쪽에 있는 sum 펑션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개미가 위에서 여기까지 맞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엔터 눌러줬더니 답을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서 sales tax가 여기 subtotal 곱하기 sales tax portion이었으니까 여기 클릭하고 나서 equal 눌러서 공식을 시작하는데 subtotal 곱하기 퍼센트하고 엔터 하면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total은 여기 가서 만약에 sum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서 뭘 더해야 될지를 얘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sum은 요거 2개 해줘야 된다고 꼭 범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order sum이라고 그러는 이 펑션은 그렇게 해서 이걸 가격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가격표는 어떻게 해서 불러오느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시트 참조라는 데 가서 할 거지만은, 여러분 이 가격을 내가 손님이 컴퓨터 부속 1011번을 주세요. 그러면 가격을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가격표에 가서 찾겠죠. 이 가격표들 부속 1011번은 18원, 1010원이 가격표, 이 가격표를 여기에다 옆에다 쭉 써놓고 찾으면 조금 더 쉽겠지만은 복잡해지고 지저분해집니다. 인쇄할 때도 뭐 이런 거 다 빼고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지저분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 다른 시트에다가 이 가격표를 만들어서 넣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여기에서 컴퓨터 부속 1011하고 쓰면은 내 엑셀 프로그램의 함수가 찾아서 다른 시트에 가서 여기라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시트에 가서 여기에 있는 상품 이름에 맞춰서 그거의 가격을 찾아가지고
와서 여기는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른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카피해서 페이스트 해오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할 수 있어야만 중급반 계산하시는 게 끝나게 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여기 심플하는 것으로 끝내고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게 없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 어마운트는 내가 바탕색을 노란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가서 여기 fill 이거는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 때나 항상 셀렉트 먼저 해 놓으시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걸 잊어먹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는 salt and filter freeze. 여기도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까지는 했죠? 또 그까지는 못했었나요? 오케이.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빨간 선으로 제가 그어놨는데 이걸 이렇게 밑으로 위에를 고정을 시켜 놓지 않으면 자, 이게 많이 길어가지고 밑으로 가지고 내려가게 되는데 이 3번 로우가 고정이 안 돼 있다면 이게 뭐가 뭔지 알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거에 이렇게 빨간 줄로 거 있습니까? 노란 게 되어 있고 네. 그거는 바로 B4를 여기에서부터 내가 프리즈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B4를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B4에서 내가 프리즈를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프리즈를 결정한 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먼저 여기 B4에 가서 클릭해주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엑셀 작업은 일단 그 위치나 범위를 정해주고 난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할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이 셀의 위쪽 있는 줄 전부 다를 그대로 프리즈 시키는 겁니다. 고정시키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서부터 왼쪽으로 있는 것도 전부 다 프리즈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밑으로 내려갔더니 위에 있는 것이 안 없어지고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도 아이디는 계속 남아있죠. 컬럼 A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내가 밸런스 아이디 손님 1022번이 19만 198만 원 빚져 있어.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야 나는 회사명이 필요해.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여기에서 뷰 모드를 클릭 뷰 모드 뷰 탭에서 클릭을 일단 합니다. 뷰 탭을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제가 프리즈를 시켰기 때문에 프리즈 시킨 것을 해제하기 위해서 뷰 메뉴에서 freeze pains를 클릭하면 거기에 unfreeze pains가 있습니다. unfreeze pains가 안 보이는 버전이 있는데 안 보일 때는 여기에 freeze가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프리즈가 된 것이 없으니까 내가 unfreeze 해야 될 것이 없으면 이 메뉴가 아예 안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unfreeze를 해버렸더니 이제는 내가 이걸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위에 제목도 다 없어지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왼쪽에 있는 제목도 저절로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 나는 회사명하고 여기를 갖다가 프리즈를 시켜야 되겠어. 이 위 두 개는 괜히 스크린에 차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살살 올려서 그렇죠? 여기까지 가려놓습니다. 아니면은 제목이 너무 많이 차지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해놓고 자 나는 아이디하고 회사명이 필요한가 아니면 회사명만 필요한가. 맞아 아이디도 주고 회사명도 줘. 그렇게 된다면 어디에 가서 프리즈를 해야 되냐면 바로 여기 C4에 가서
마우스 위치를 선택을 해놓고 여기에서 위쪽, 여기에서 옆쪽 그랬더니 A 컬럼과 B 컬럼 이 두 개가 다 프리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C4를 가서 클릭을 하시고 아까 언프리즈 하신 다음에 뷰 탭에서 프리즈 페인을 클릭하셔서 프리즈 페인을 클릭하면 이제는 A, B 컬럼과 3번 로우가 프리즈가 돼 버렸습니다. 어떻게 돼요? 자, 제가 밑으로 올라갔더니 밑으로 내려가면 이 첫 번째 줄은 프리즈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오른쪽으로 이걸 움직여 갔더니 어떻게 돼요? A, B 컬럼 아이디와 회사명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스트 네트워크 회사는 8010불이 외상대금이야. 금방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하려면 우리가 그래서 나는 난 이것만 필요해. 회사명하고 밸런스만. 그럼 이것만 프린트 하시든지 뭐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자세한 게 필요해. 그러면 여기서 더 자세하게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아니야 아이디는 필요 없고 회사명만 있으면 충분해. 자리 많이 차지하고 내가 여기 데이터를 더 많이 못 보는데 그러면 언프리즈 하시고 요번에는 A 칸은 내 현재 보이는 스크린에서는 가려지도록 여기서 살살 한 칸 B도 없어져 버렸네. 그럴 때는 저 밑쪽에 가서 보시면 여기 밑에 내 스크린 밑에 가면 글씨 키우기 작기가 있고 그 위에 이 화면이 현재 오른쪽부터 왼쪽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A를 살살 천천히 해서 가리게 되면 회사 이름과 제목과 이것만 하면 프리즈를 어디서 시켜요? 똑같은 여기 C4에서 시키지만은 처음에 A 컬럼은 안 보이게 해놓으면 내가 볼 수 있는 화면이 더 넓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프리즈를 해버리시면 이제부터는 회사 이름, 이 회사는 캘리포니아주야. 이런 식으로 금방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어요? 질문 있으세요? 프리즈 기능에 대해서? 프리즈 할 때는 셀을 선택하고 언프리즈 할 때는 그냥 뭐 셀 선택하는 거 없죠? 언프리즈 할 때는 그냥 아무 데 있어도 언프리즈 해버리면 얘가 자, 이제 다시 원상복구해서 뷰 메뉴에서 언프리즈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빨간색 줄 있는 거는 무시하시고 이번에는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전체가 다 보이도록 하여 놓으신 다음에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혹은 버더 하시게 되면 여기 오셔가지고 홈 메뉴 여기 홈 메뉴에서 그냥 보더스에서 전부 다 all borders를 이렇게 하면 까만색으로 해주세요. 그럼 여기는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다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빨간색이 없어지고 까만색.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더를 하는 것에 있는 작업입니다. 보더를 쉽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제목은 까맣고 굵은색으로 해줘. 그러려면 여기 갔더니 두꺼운 아웃라인 보더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보더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좀 더 두꺼운 색으로 됐습니다. 가운데는 더 얇은 색으로 되어 있고 항상 내가 작업하고 싶은 자리 셀렉트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도 버튼을 누르시면 이 밑쪽에 가면 색깔을 바꾸거나 라인 컬러를 갖다가 바꾼다거나 라인 스타일을 바꿔서 점선으로 한다거나 이런 작업을 여기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단번에 그냥 여기 홈 메뉴에서는 폰트에 있는 여기 내려오는 버튼 있죠. 이 버튼을 누르시든지 이 버튼 보이세요? 네.
얼라인먼트에도 가도 또 그 똑같은 버튼이 있습니다. 그림은 폰트의 넘버에 가도 똑같은 게 있어요. 이 세 개는 아무 걸 눌러도 똑같게 열립니다. 작업창이 열리게 되면 여기에 가서 보면 보더 금극기 해서 이렇게 굵은색으로, 나는 빨간색으로, 위에는, 옆에는, 오른쪽은 빨간색, 그 다음에 뭐 옆에는 블루 색깔, 그 다음에 속에 가운데는 점선으로 이렇게 해서 오케이, 혹은 이 점선을 여길 가서 클릭하게 되면 이 대각선에 걸리게 되면 대각선도 해줍니다. 그랬다 한 번 더 클릭하면 없애주고 해서 오케이 했더니 이제 여기 보시듯이 빨간색 내 마음대로 그대로 다 해준 거예요. 원상복귀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테이블,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데이터를 우리가 여기다가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솔트와 필터 기능을 연습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솔트는 여기에 보면 머리글, 헤더라고 부르죠. 이 제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현재 회사명 ABC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갖다가 필터를, 솔트를 할 때는 먼저 우리가 셀렉트를 하여 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솔트를 클릭해 가지고 여기에서 일단은 요번에는 스테이트별로, 그러면 첫 번째 저기는 스테이트별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헤더가 없을 때에는 my data has headers를 체크를 뽑으시면 됩니다. 헤더가 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줄은 sorting하는 데서 빠져나가는 걸 뜻하고요. 자, 스테이트로 먼저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나는, 자, 나한테 외상대금이 밀린 순서로 해줘. 그럴 경우에는 스테이트로 먼저 정렬을 하고, 두 번째로는 add level 클릭하시면 이렇게 하나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별로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찾아가기 쉽게 집 코드로 해주고, 집 코드별로 정리를 해주고, 또 같은 집 코드가 있다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번에는 CT로 또 해줘. 예. 요걸 CT를 먼저 하면 문제가 없겠네요. CT로, 스테이트로 정렬하고 그 다음번에는 CT로 정렬을 하고 그 다음번에는 집 코드로 해줘. 그러려면 또 다시 add level을 해서 여기에서는 집 코드로 해주세요. 집 코드는 작은 넘버에서 큰 넘버로, CT는 A부터 Z로, 혹은 Z부터 A로 이렇게 깎으로 할 수가 있고요. 글씨일 경우에, 텍스트일 경우에는 A to Z 알파벳 순으로 해달라고 그러고, smallest to largest 숫자일 경우에는, 혹은 largest to smallest. 한글 텍스트일 경우에는 여기가 가나다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 시티나 스테이트에 한글 이름이 있다면 알파벳이 다 끝나고 나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 세 개, 네 개, 다섯 개, 10개의 레벨로 여러분들이 정렬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눌렀더니 어떻게 해요? 스테이트별로 아리조나 ABC로 해놓고, 같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우리가 시티별로 해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F, I, L, T 이런 식으로 CT 이름 알파벳 순으로 해줬고, 여기 같은 로스앤젤레스 시티에 사는 사람들은 외상대금이 우리가 라지스트, 스몰리스트 해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큰 돈에서부터, 외상대금이 큰 사람부터 작은 사람으로 같은 로스앤젤레스 4명이 사는 데를 보면 그 순서대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정해줍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솔팅은 전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데에서 여러분들이 A to G를 하면은 무조건 맨 처음에 A to G, G to A를 자기네들이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마지막에 저기들을.
그러나 이걸 쓰실 때에는 혼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 salt를 직접 여기에서부터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salting을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가장 많은 것은 이렇게 하다가 내가 하나를 빠뜨렸을 경우에 혹은 빈 거를 집어넣었을 때 빨리 하다가 그럼 이 빈 칸도 여기 중간에 가서 데이터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순서를 바꿨는데 내가 빠뜨린 컬럼은 순서가 그대로 있어서 이게 완전히 데이터 테이블이 정렬된 데이터 테이블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범위 설정하실 때에는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또 테이블을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필터 기능이 있어요. 자, 나는 데이터에서 여기 필터, 이걸 깔때기라 그러나요? 이 필터 기능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어디에 요 헤더에 가서 요 코너에 조그맣게 화살표들이 생깁니다. 자, 이래 놓고 필터를 클릭해 보세요. 그랬더니 여기 조그맣게 버튼이 생기시죠? 전부 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요 하나하나의 제목 하나하나에 아이디별로 회사별로 이름별로 여기에서 이걸 다 찾아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름에 RI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RI는 좀 많지 않나요? 뭐 R자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 이름을 찾아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여기에 가서 그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서 뭘 찾을까요 하는 search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R자만 하나 썼다 그러면 이렇게 R이 들어가 있는 걸 여기에서 아나사라 이렇게 쭉 다 보여주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RA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RA가 들어간 사람은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마침. 그러면 또 뭐 다른 글씨 좀 더 한국적이 할 때는 이게 편한데 뭐 두 개가 뭐가 있나요? 이름 겹쳐지는 게 되게 없네요. 전화번호로 가서 찾아보죠. 자, 213이 들어가는 전화번호. 그러면 여기 가서 213 그럼 213국을 사용하는 전화번호 사람은 요 두 명이다 하고 미리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랬더니 어떻게 줘요? 213 전화번호가 들어간 사람 두 명만 이렇게 탁 보여주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집 코드가 9001인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이제는 이 두 명에서만 찾아줘요. 전체 전부 다 해서 찾아주질 않습니다. 이 표가 이제 데이터가 이걸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찾는 거는 다시 9001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필터 그림에 보면 저 위쪽에 클리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 클리어를 클릭을 하면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다. 당연히 여기 백스페이스 언두를 하셔도 되지만 여러 번 하다 보면 힘드니까 그래서 그 필터 기능을 제로로 돌려버리고 이번에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 여기다가 CA 하고 OK 하면 캘리포니아에 사는 고객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필터입니다. 그러니까 뭘 서치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자 주소록이라든지 이런 걸 쫙 보내주고 이씨로 성이 이씨인 사람 다 찾아내. 그렇죠? 혹은 뭐 서울에 사는 사람, 경기도 사는 사람, 나이가 65세 이상인 사람 뭐 이런 것 같은 걸 찾으라 그러면 이 필터 기능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자, 필터와 프리즈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요거는 우리가 잠깐 했던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토렌스라든지 이런 데서 플래시 필이라는 것은 플래시 필의 예문이 좀 잘못 DE에 들어있는 걸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내가 이와 같은 데이터 표시를 가지고
지금 요 옆에다가 이 사람은 토렌스 캘리포니아 90510을 전부 하나의 글귀로 만든다면은 여기서 내가 처음에 한 번은 글씨를 써야 됩니다. 똑같이 쓰고 싶은 대로 토렌스하고 하나 띄고 캘리포니아라고 쓰고 코마 죄송합니다. 캘리포니아라고 하고 90510 하고 써서 엑셀에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는 A 컬럼에 있는 거에다가 한 칸 띄고 B 컬럼에다 한 칸 띄고 C 컬럼이라고 이렇게 썼어. 알겠니? 그럼 내가 이 밑에 칸에서 뭘 할까? 얘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번에 여기 데이터 칸에서 보면은 요거 이름이 플래시 필은 플래시 필입니다. 플래시 필이고 컨트롤 플러스 E를 눌러도 되겠는데요. 여기 요걸 하게 되면 내가 한 일을 엑셀이 자동으로 그러니까 시티 스테이트 집 코드를 요 밑에 다른 것들도 채워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셔가지고 여기를 플래시 필을 클릭하시게 됐더니 이렇게 자동으로 짜라락 하고 여기에 있는 내 데이터에 관한 걸 이렇게 해줬어요. 다들 되셨어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니까 이 제목도 자기가 이렇게 카피를 해버렸어요. 제가 토렌스하고 여기다 코마를 찍었더니 나머지도 코마도 다 자동으로 알아서 해줬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요 옆에 칸에서 이렇게 도시, 그러니까 시티, 스테이트, 집 코드가 3개를 따로따로 데이터가 돼 있어요. 이걸 한 칸에다가 합쳐서 내가 이걸 움직이려면 다른 때 같으면 물론 함수로 플러스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다가 내가 쓰기만 토렌스 B고 CA B고 90510 하고 이렇게 써주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알아들었죠? 그럼 엑셀이 이 사람이 주인이 이 사람이 뭘 하시나? 아,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걸 했구나. 가운데에는 빈 칸을 하나씩 넣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 탭에서 여기 그림이 조그맣게 보입니다. 만약에 안 보이시면 데이터 툴즈를 클릭을 하셔야 돼요. 보이시면 여기서 가만히 가면 플래시 필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림에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그림을 클릭하게 되면 자기가 나머지를 자동으로 주인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토렌스하고 코마 하고 그 다음에 CA하고 코마하고 90510 이렇게 코마를 중간에다 막 다 집어넣었다. 그죠? 보이시죠? 그렇게 하고 얘를 누르게 되면 얘네들도 코마 하고 이렇게 주인님 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플래시 필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플래시 필 기능이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은 다 들으세요? 네. 아, 예. 만약에 안 된다면 플래시 필이 안 되면 가서 세팅을 해야만 됩니다. 예, 지금 지나가는 김에 자 엑셀에서는 전부 다 같이 엑셀 파일을 클릭을 하세요. 파일을 클릭하면 이렇게 파일 메뉴가 열리게 됩니다. 파일 탭의 모든 메뉴 중에 밑쪽에 가면은 옵션스 어떤 버전은 어드밴스드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옵션이 전부 다 나오셨어요? 그러면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모든 엑셀 내 프로그램의 세팅을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제너럴에 가면 여기서 무슨 뭐 이런 거 저런 거 쓰십시오. 맨 처음에 시작을 하면 글자 사이즈는 얼마로 글꼴은 어떻게 해서 이런 걸 여기 다 써 있고 사용자 이름은 누구고 이런 게 여기 가서 줄줄이 다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포뮬러는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라, 뭐 데이터는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쭉 있다가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랭귀지가 있습니다. 여기 랭귀지에 가시면 나는 지금 불어를 배우느라고 프렌치를 해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셨을 때 여기에 있는 언어 중에서 한국어가 있다. 없으면 add language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랭귀지를. 여기 있죠. 아니면 여기에 잉글리시 코리안이 있는데 난 이걸 메뉴를 한글로 바꾸겠어. 그러면 한글을 선택하시고 set as preferred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 다음번부터 메뉴가 한국어로 나오게 돼요. 디스플레이 랭귀지가. 다시 영어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루핑 해주는 거 같은 거에서는 스펠 체크라든지 이런 거 해줄 때 거기다 다른 언어들을 이렇게 제가 시험 삼아서 뭐 제가 불어를 할 줄 아는 건 아니고 프렌치도 섞어보고 뭐 스페니쉬도 넣어보고 한국말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들을 시험을 해보느라고 해봤어요. 그런 것이 랭귀지를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밑에 가서 그냥 캔슬 하시고 또 다시 캔슬한 바람에 옵션으로 다시 가서 이번에는 여기 밑쪽에 있는 어드밴스드가 있습니다. 어드밴스드에 가면은 좀 더 고급 설정이에요. 그래서 에디터인데 여기에 가만히 가서 보시면은 자동으로 무조건 숫자에는 소수점 2개를 찍어달라 하는 거 하려면 나는 어카운팅을 주로 전부 다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다 체크해 놓으면 내가 1이라고 쓰면 1.00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인텔리마우저서 쓸 때 그 글자를 크게 보이는 것 같은 거는 다른 얘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에 있는 스탠다드 세팅에 손을 안 대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내가 필요한 기능을 플러스 할 때 체크를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워낙 복잡해서 여러분들 이게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프린트 같은 건 하이 퀄리티 모드 포 그래픽스를 해놓으면 가능하다면 내 프린터가 이걸 더 선명하게 찍어줍니다. 하이 퀄리티로. 그 대신에 잉크젯을 사용하시는 분은 잉크를 더블로 쓰게 돼요. 뭐 레이저 사용하시는 분은 조금 더 써도 가격에 차이가 없으니까 큰 문제가 없고, 차트 같은 거 할 때 맨 처음부터 뭐 이 차트에다가 네임 같은 걸 써달라 이런 같은 것들도 그냥 세팅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데 가서 최근에 사용한 워크북, 엑셀 50개를 나에게 미리 내가 오픈하면 보여달라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여기서 내가 숫자를 얼마든지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내려가면은 여기에서 쉬트 탭을 보여주어라, 뭐 스크롤 바를 보여주어라, 이런 것들이 여기에 줄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에디팅 옵션이 어디로 갔나? 여기 에디팅 옵션에 가면은 여기에서 데시멀 포인트 넣는 데에서 플래시 필을 허용을 해라. 여기 있습니다. Enable fill handle and cell drag and drop에다가 요거가 클릭이 안 돼 있으면 그 기능이 작동을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전부 다 오셔서 엑셀 어드밴스드 옵션에서는 이런 가장 많은 세팅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작동을 하는데 그 기능이 작동을 안 할 때는 거기 가서 찾으셔야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도 제 큰 대사부 구글 선생한테 가서 얼른 물어보고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해드려요. 그래서 내게 왜 플래시 필이 작동을 안 하는가 하고 구글에 물어보면 여기 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금방 가르쳐 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절대 상대 참조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네. 그래서 절대 참조를 하게 되면 내가 답 쓰는 자리가 움직이면 데이터 자리도 같이 따라 움직이는데, 내가 데이터 자리를 그대로 놔두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자리에다가는 달러 표시를 붙여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이 잘 안 나시면 물어는 보세요. 근데 이렇게 절대 참조
달러 표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내가 답을 쓰는 자리가 한 칸을 내려가더라도 계속 16번 줄을 있는 데이터를 읽게 되고, 이렇게 C4 여기 달러 표시가 없으면 얘는 C4에서 C5, C6 이러고 내려가지만 얘는 안 내려가고 계속 똑같은 절대적으로 그 위치를 고수하기 때문에 absolute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relative reference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가 섞여 있어서 그냥 믹스드 참조라고 그래요. 그것뿐이니까 뭐 다른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밑쪽에 가면 상반기 데이터, 하반기 데이터라는 거 보이세요? 상반기 데이터를 먼저 클릭해서 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은 게 만약에 남은 게 여러분들한테 갔으면 이건 그냥 제가 이것저것 연습해 보는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잘 안 보이니까 이게 필요한 데는 넓혀서 잘 보이도록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시트, 상반기 시트에는 상반기 데이터가 있고, 이게 팔린 상반기에 팔린 가지고 있는 재고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C4 곱하기 D4 한 거, 상대 참조니까 어떻게 해요? 달러 표시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컨트롤 플러스 C 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하면 계산을 다 해줬습니다. 합계를 낸다면 여기에 가서 클릭을 하고 홈 메뉴에서 시그마에서 sum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얼른 말씀하세요. 뭐 어차피 우리 뭐 6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질문해 나가셔도 진도는 충분히 속도가 다 되도록 돼 있습니다. 해서 sum을 눌렀더니 여기다 답을 써줘서 엔터 눌렀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게 하반기 데이터가 전부 다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상반기가. 그래서 또 하반기로 갔어요. 이제 7월 달부터 12월 달. 이것도 가서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죄송합니다. 컨트롤 V 하고 합계 똑같지는 않죠. 상반기와 하반기 데이터를 이렇게 시트를 다르게 했는데 내가 상반기와 하반기 데이터를 다 합친 1년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렇게 될 때는 같은 여기에다가 시트에다가 밑에다 하셔도 되고 이렇게 전혀 다른 시트에다가 2007년, 2020년 엑셀도 가르친 지가 15년이 됩니다. 21년 상반기 컴퓨터 이거 재고가 얼마였는지 그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뭐 얘를 가져와야 되는데 자 여기를 보면 뭐 이것저것 엄청 복잡하게 돼 있어요. 가셔서 C4를 눌러보세요. 엄청 복잡하죠? 이거는 뭐냐면 캐빈에 C 드라이버에 있는 이런 폴더에 들어있는 예문이라는 엑셀 웍에서 그 중에서 상반기라는 시트에서 E4에 있는 데이터 어떻게 됩니까? 여기 상반기에 가서 E4에 있는 데이터니까 1011 재고 금액이었어요. 이거를 찾아가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내가 함수를 만든다면 포뮬러를 만드는 엄청 복잡하죠. 그래서 얘 지워버립니다. 전부 다 같이 거기 가서 클릭하시고 딜리트 해버리세요. 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뭘로 시작해요? 포뮬러를 시작하니까 엔터 누르고 난 다음에 여기 어디에 있는 걸 찾아가는 게 아니니까 요 밑에 가서 상반기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시트를 가서 클릭을 하고 그 중에서도 1011번 재고 금액이니까 요거 그럼 가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개미가 생겼어요. 여기 나타나는 게 뭐예요? 상반기 시트 데이터에 있는 중에서 E4를 당신이 선택하셨습니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이건 그냥 갖다 옮기기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엔터. 그러고는 내 이 상반기 하반기에 여기 와서 보면 E4에 있는 상반기 데이터에 있는 E4의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또 이것도 역시 컨트롤 C 카피 하셔가지고 여기다 갖다가 페이스트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금액들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상반기에 있는 요 금액들을. 요 밑에 금액도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가서 여기도 컨트롤 V. 그럼 총액까지. 여기에는 아예 이 썸이 돼 있는 그것까지 가서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긴 끝났으니까 Escape 눌러서 스탑 시키고 요 하반기도 가서 지워버리시고 equal 눌러서 펑션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 밑에 가셔서 하반기 시트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하반기 시트를 클릭을 해서 이번에도 여기 이 4지만은 이번에는 시트 자체가 달라요. 여기에서 E4를 가서 이 카피는 이퀄이었으니까 포뮬라 카피가 끝났습니다. 엔터 했더니 이번에는 하반기 재고 금액을 여기다 적어줬어요. 얘도 역시 이번에는 컨트롤 C, 컨트롤 플러스 C에서 카피해서 여기 밑에까지 다 페이스트 컨트롤 플러스 V를 했더니 이대로 그대로 다 옮겨왔습니다. 이것이 시트를 건너뛰는 시트 참조의 작업이에요. 질문 있으세요? 요게 잘 되어야만 아까 우리가 가서 했던 영수증을 만들 때 다른 시트에 이 가격표가 다 되어 있으면 요번에는 그냥 가서 가격을 그냥 가져오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시트에 가서 그 중에서 컴퓨터 1011번의 가격을 찾아주세요. 지난번에 혹시 기억하세요? if 펑션 우리가 logic 펑션 잠깐 했었죠? 얼굴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했어요. 예, 만약에 제가 그걸 물어보러 가는데 이것처럼 그냥 가서 이퀄 해가지고 그냥 카피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반기 시트에 가서 이게 가격표라고 쳐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자 B4가 부속 번호 1011입니까? 그러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 틀립니다. 그러면 그 밑에 거. 틀립니다. 그러면 그 밑에 거. 1014를 물어봐서 맞네요. 그러면 걔 말고 그 옆에 있는 C 컬럼에 있는 숫자를 갖다가 여기 영수증에다가 적어주세요. 그 기능을 자동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수증 만드실 때 여기다가 부속 1011하고 물어보면 가격 자기가 자동으로 탁 채워주고 부속 1012 하면 가격 채워주고 그런 식으로 과거에는 전부 다 인보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보이스를 만드는 것들을 엑셀을 많이 사용을 하다가 이제는 그야말로 한 달에 몇십 불만 주면 몇백 장씩 몇천 장씩 인보이스 발행할 수 있는 퀵북스라든지 피치출이라든지 이런 싼 회계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도 인보이스 그냥 척척척 발행하고 뭐 돈 받는 것부터 물건 들어오는 거 뭐 크레딧 카드 사용하는 걸 그냥 과거에는 회계학을 공부하고
하다못해서 상업고등학교에서 회계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면 격리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거 하나도 몰라도 그냥 뭐 한 20시간, 20시간 정도 컴퓨터 사용하는 법만, 여러분 엑셀 배우듯이 이렇게 그거 다 배우고 나면 가서 회계 작업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조금 더 똑똑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한 10시간, 20시간 더 회계학 자체에 대충 이렇게 한번 훑어내도 보시는 거지만 그게 필요 없는 식으로 만들어놔서 이제 이 기능이 가장 엑셀이 광범위하게 쓰이던 것이 영수증 만들기였는데 그게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까지는 엑셀로만 인보이스를 착 띄워줘. 어휴, 이 가게 가니까 컴퓨터로 영수증을 만들어주네 이러면서 했던 때가 얼마 지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링크 시트 그 옆에 있는 모기지 계산표라는 거를 한번 가서 클릭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밑에가 좁아서 안 보이니까 저는 가서 여기 클릭해서 탭만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자, 모기지 같은 거 계산하는 거 과거에는 엑셀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요거 계산하는 시트,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모기지. 자, 100만 불을 뭐 30년 이자로 이렇게 해서 5%라면 얼마 갚아야 되는가 같은 거 하는 거를 계산을 하려면 이와 같이 표를 만들어 놓고 이 표 안에다가 계산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한두 끝도 없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모기지 계산표 옆에 모기지 포뮬러라는 게 있죠. 모기지 포뮬러라는 걸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수학 파이낸셜 계통 작업 안 하신 분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공식들이 뭔지도 잘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 뭐 제곱에다가 뭐에다 막 이런 것들이 쫙 들어가는 이게 전부 다 공식이에요. 이런 공식들을 이렇게 써 있는 이런 공식들을 전부 다 계산을 여기에다가 해서 주어서 내가 이자를 5%야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5%를 여기로 가지고 와서 계산을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를 다 해가지고 그 계산 중에서 골라서 모기지 여기 표에다가 답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100만 불을 30년에 2.5%로 하면은 얼마씩 갚아야 됩니까? 그러면 레이트 1번 2.5%일 때는 3,951불 갚으셔야 되고 3.5%가 되면 4,490불 갚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5%하고 2.75% 이거 0.25 내려준다고 론 오피서는 엄청 자기가 똑똑하고 뭐 능력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모기지 지불하는데 차이가 얼마나 130불 차이 나네. 뭐 그렇게 큰 건 아닌데 근데 이렇게 론 피를 2,000불만 내면 2.75에서 2.5로 내려줍니다. 하면서 뭐 한 달에 뭐 100불 130불이니까 1년 해봐야 1,500불 뭐 2,000불이 안 되네. 근데 론피를 2,000불 달라 그래. 그럼 뭐 1년이나 1년 반은 내가 손해보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130불 내려가니까 30년 갚을 거니까 오케이 론피 2,000불 줘도 나 2.5로 해줘. 그렇죠? 어떤 때는 론피 안 받는다 그래서 0.25라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 가서 비교를 해보면 확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3%고 5%고 5.25라 그러면은 차액이 그때 가서도 불과 100몇 불밖에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차액이 나는 걸 이렇게 제가 3개를 해놓은 거는 뭘 뜻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2.25, 2.0, 2.6 이러는데 론피 차익을 많이 받습니다. 받게 되면 이 돈을 내는 게 낫겠나 안 내는 게 낫겠나 그런 거 같은 거 할 때 이런 비교표들이 필요하셔요. 근데 이렇게 계산을 복잡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간단하게 PMT라는 펑션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PMT 펑션은 여기에 보시면 자 모기지 계산표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25번째 줄 C에 갔더니 equal PMT하고 24에는 내용이 써 있고 밑에는 샘플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rate 연 5%. 그런데 이걸 12로 나눠줘야죠. 달달 계산을 합니다. 은행에서는. 그 다음에 N per 그러면 몇 달 동안에 갚느냐. 30년에 갚는다 그러면 30년이 아니고 30 곱하기 12에서 360번에 걸쳐서 갚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present value 현재 금액. 지금 빌리는 금액이 얼마야? 100만 불. 그렇게 해서 이것만 여러분이 쓰시고 클릭하면 5,368불 여기 나오죠. 이걸 그냥 자동으로 계산 짜가닥 하고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복잡한 엑셀, 수학을 잘하는 사람만 할 줄 알았던 엑셀이 함수가 나옴으로 인해서 펑션이 나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것만 쓰면 돼요. 외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여기다가 아무데나 equal p m t 하면 자기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뭐 하는 건지. PMT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계산해 줍니다 하면 PMT라고 이렇게 클릭을 하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괄호를 오픈을 하시면 여기다가 자기가 우리나라 집어넣으라고 순서도 안 틀리게 얘기를 해줍니다. 레이트 넣고 이제 여기 있는 거 N per 이런 것이 총 갚는 달수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은 특별히 필요할 경우가 아니면 안 써도 된다는 옵션입니다. 그런데 뭐 FV 같은 거는 future value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100만 불을 빌리는데 30년 뒤에 20만 불은 빚이 계속 남아있게. 그러면 론이 좀 더 줄겠죠. 그럴 경우에 future value라는 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내가 10년 뒤에 100만 불을 만들려고 그러려면 한 달에 내가 얼마씩 모기지나 마찬가지죠. 적금을 들어서 그걸 해야 되나, 이자 얼마나 한테 주는데 그런 거 계산할 때는 FV를 사용을 하고 지금같이 지금 모기지에선 PV 이와 같이 어떤 펑션을 사용해야 되느냐만 여러분이 아시면 간단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이렇게 복잡하게 15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이렇게까지 표를 다 만들어서 양쪽 시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었어야 될 것들이 지금은 우리는 equal PMT 요것만 딱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라든지 다른 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옛날에는 론 오피서가 아주 의시되면서 이자가 얼마라서 당시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됩니다. 계산 아무나 못했었어요. 아니면 파이낸셜 칼큘레이터라는 특별한 그 계산기를 사서 거기에다가 그걸 넣어야 되는데 또 그거 가르쳐 주면서도 아주 목에 힘을 줍니다. 사용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니까 컴퓨터만 있으면 엑셀만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특별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여기는 이제 클로즈 하시고 파트 1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15분만 쉬었다가 거기에서 8시 10분이 되면 그때부터는 파트 2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됐죠? 네.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if 펑션 이런 거 같은 걸 잘 알아놓으셔야 되는 게 왜냐면 if라는 펑션은 혼자서 하질 않습니다. 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if 거기에 들어있는 칸이 파트 넘버 10112라면 해서 if 펑션 한번 써먹고 그게 true일 때 그 옆에 있는 1011의 가격을 price를 나한테로 가져다 다오. 이렇게 if 펑션은 한 개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이 2번, 3번 엮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if 펑션에서 항상 나는 이렇게
조건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이 true면 이렇게 해주고 true가 아니고 false면 이렇게 해달라. 여기에서 이 낙제라는 것을 졸업, 낙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낙제를 빼버리면 졸업을 못하면 여기가 빈칸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나마도 빼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거에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플래시 필은 조금 아까도 했었고 지난번에도 했었고 해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alue function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에다가 value를 하게 되면 그 텍스트가 뜻하는 날짜가 뜻하는 것을 숫자로 2500불의 소수점 있는 거 이런 거 같은 걸 해주는데 그것은 뭐 우리가 크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left function과 right function이 있습니다. 이거는 텍스트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숫자에서는 작동을 하질 않아요. 1, 2, 3, 4, 5라는 숫자에서 첫 번째 글자, 마지막 다섯 번째 글자 그런 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텍스트로 변환을 시키고 난 다음에 아닌다면 이 left function, right function, 그 다음에 mid function이라는 것까지 있어요. 그것을 할 때 있어서 왼쪽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요건 빨리 넘어가도 되죠? 지난번에 한번 했으니까. 네. 자, left, 가을이 좋아요라는 글에서 left A 했더니 left 첫 번째 거 하나만. 그렇죠? 그 다음에 left에서 15 다음에 6을 더 플러스 했더니 6글자, 가부터 6글자, 빈칸도 포함을 해서 그런 식이 되고 mid는 두 개가, 지표가 두 개가 생기는데 이거에서 네 번째부터 세 글자라서 네 번째가 빈칸이기 때문에 빈칸, 좋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mid와 right, 오른쪽, left를 여러분들이 하셨더랬어요. 타임 펑션은 연결이 똑같지 않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VLOOKUP. VLOOKUP을 이제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은 주소록이라든지 커스터머 리스트 이런 것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VLOOKUP은 우선은 lookup이라는 펑션이에요. lookup 글자 그대로 찾아보기입니다. VLOOKUP은 vertical lookup, 바로 이 컬럼에서 찾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id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데이터 테이블이 있는데 VLOOKUP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ID 순서가 12, 2, 3 이렇게 정렬이 안 되어 있어요. VLOOKUP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컬럼, 다른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컬럼이 숫자라면 1, 2, 3, 4 순으로, 알파벳이라면 A, B, C 순으로, 한글이라면 가나다라 순으로 이게 꼭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왼쪽 컬럼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항상 여러분들이 솔트 기능이 제가 잘못 썼네요. 여기가 솔트 기능을 사용해서 솔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왼쪽 맨 처음 게 아이디니까 숫자니까 2, 3, 8, 12, 14, 16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 필터를 골라줘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첫 번째 아이디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vertical lookup은. horizontal lookup은
첫 번째 줄 맨 위에 첫 번째 로우에서만 찾을 수가 있고 여기 찾는 데가 꼭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 넘버 2, 뭐 아이디 넘버가 24,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필터를 해서 여기에다가 자, 여기 들어있는 칸 F24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이디 넘버 12번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기 칸에다가 F24라고 내가 정해놓은 자리에다가 14라고 적으면 14 아이디 14인 사람을 찾아주는 게 원칙이고 내가 여기다가 2를 적으면 아이디 넘버 2인 사람을 찾아달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lookup, VLOOKUP에서는 이 VLOOKUP 조금 더 키울까요? 이 VLOOKUP을 하는데 F24에 있는 value, 이 변수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거예요. 맨 처음에 나온 게 F24 안에 들어있는 value를 내가 마음대로 변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변수를 C15부터 여기 컬런, 세마이 컬런을 갖다 찍으면 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15 여기서부터 G22까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게 내 범위, 내 데이터의 레인지, 이 레인지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아이디 넘버가 14라는 것을 찾았다면 없으면 못 찾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찾았다면 2를 썼기 때문에 두 번째 컬럼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제로는 진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디가 14번인 사람은 두 번째 컬럼은 뭐예요? 라스트 네임이에요. 그래서 이순신이니까 라스트 네임이니까 이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질문 있으세요?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여기 아이디 24에 first name을 물어보려고 그러면 똑같은데 24에 C15에서 G20까지 해서 세 번째 컬럼 하나, 둘, 세 번째 컬럼 last name 14번의 last name이니까 순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찾아주는 것입니다. 위의 표는 이제 똑같다고 치고 그 다음에는 이 표에서 성이 last name이 이시인 사람은 이름이 뭡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본다면 이 데이터 표를 가지고는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첫 번째 컬럼에 last name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얘를 잘라내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데리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D15 결국은 뭐 D16이죠. 첫 번째 건 안 들어간 거니까 D16 이 C 컬럼을 빼내서 따로 테이블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따로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거는 손으로 직접 지우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아까는 C부터 해서 G까지 했지만
라스트 네임이 맨 처음에 시작이 되는 데이터는 어떻게 돼요? D칸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 D39부터 이번에는 여기 D39, G46니까 이번에는 요것만 포함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요것만 포함이 돼서 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데이터에는. 왜? 여기에서 D39부터 여기까지만 가지고 찾아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컬럼이 뭐가 돼요? D 컬럼이 이번에는 첫째 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성이 F50인 사람, 51, 51이 됐습니다. F50인 사람은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걸 물어보면 이름은 여기에 있는 기능은 F50, 39에서 46까지 해서 두 번째 컬럼이 되니까 이번에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김씨인 사람을 찾았더니 김 이름은 두 번째 건 유씨인 거라고 찾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가서 여기에 장군이라고 나온 데는 51번이네. 제가 잘못 썼습니다. F51, 이 사람의 직위는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이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세 번째 D40부터 여기를 찾으나 요거 제목을 붙였으나 그건 똑같죠. 거기에서 40부터 G47 사이에서 라스트 네임 첫 번째 컬럼이 강씨인 사람의 직업은 세 번째니까 여기에 가서 세 번째를 적으세요. 그랬더니 네, 강씨로 시작하는 사람의 직위는 장군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당연히 F51에 있는 성, 그러니까 강씨인 사람의 이름은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라스트 네임, 두 번째 퍼스트 네임에서 이름은 하니까 두 번째 컬럼을 찾으니까 이름이 나왔고 세 번째 컬럼을 찾았다 그러면 직위가 나왔고. 그런데 내가 아이디가 14번인 사람의 이름을 다 대주세요. last name 플러스 first name을. 그렇게 되면 VLOOKUP을 두 번을 해야 됩니다. 두 번을 해서 14번인 사람 두 번, 그때는 이제 당연히 이걸 전부 다 사용해 있죠. 여기를 전부 다 사용을 하는데 14번인 사람을 찾아서 두 번째 컬럼에 있는 사람에다가 세 번째 있는 이름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를 플러스를 하여야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내가 이순신을 다 찾아야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이 14번 첫 번째 컬럼하고 끝나고 플러스 요걸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그거는 두 번을 해야만 됩니다. VLOOKUP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해가 되셨죠? 네. 예, 자, 이제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돼요? 아까 같이 이번에는 이순신을 찾아야 되겠다. 이름을 전부 다. 자, VLOOKUP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11이라고 써 있는 원칙적으로 한다면 D12 여기에다가 뭘 해야 되겠어요? 달러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요거 물어보는 칸은 항상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실상은 달러 표시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는 여기에다 그냥 D12라고 제가 손으로 다 썼어요. 아니면 카피를 해서 가는 걸 원한다면은 카피를 제대로 하려면 여기에 D12 이렇게 써야 되겠죠. 달러 표시 넣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D12 11인 사람 이 표에서 첫 번째 컬럼 즉 아이디가 11인 사람을 찾아달라고 일부러 11번을 넣은 거는 자 11번을 넣어서
이름을 찾아달라고 여기 세 번째 컬럼을 찾아달라고 내가 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로를 해버리면 어떤 상태가 나냐면 11번하고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제로를 만약에 넣게 되면 하고 엔터를 넣으면 못 찾아줍니다. 왜? 11번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아까 제로가 아까 100% 맞는 true라야만 된다 그랬죠. 1번을 일자를 넣으면 얘는 적당히 맞는 걸 찾아준다 해요. 없으면 딱 맞는 게 있으면 찾아주고 딱 맞는 게 없으면 적당히 맞는 걸 찾아준다. 뭘 찾아줘요? 11번에 제일 가까운 거는 12번이니까. 그래서 12번인 사람의 11번에서 제일 가까운 8번 그 숫자보다 더 작은 숫자로만 찾습니다. 더 큰 걸로 안 가고 그래서 더 작은 숫자로 가기 때문에 11번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작은 숫자는 8번 그래서 이 세 번째 컬럼 0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없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그냥 예를 들어서 이 변수 1을 갖다가 여기다가 써드렸어요. 99%는 항상 제로입니다. 딱 안 맞으면 그 사람 이거 비슷한 사람 찾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가느냐? 이 VLOOKUP을 했는데 14를 집어넣습니다. 아예 아이디가 14인 사람 아니면 여기에다가 14라고 쓰고 D12라고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아이디가 14인 사람이 우리 이 표에서 두 번째 컬럼 last name EC가 되겠죠? 14번이니까 EC에다가 플러스입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크다랗게 잘 써 있죠. 플러스를 어떻게 쓰느냐면요. 따옴표 두 개를 하게 되면 이게 텍스트 여기에서 나온 답 더하기 그 다음번에 나오는 펑션의 답 더하기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플러스 표라든지 그런 사인을 쓰지 않고 여기에서는 2라는 걸 찾았고 여기에는 순신을 찾았는데 따옴표 사이에다가 빈칸을 하나 집어넣기 때문에 2 떼고 순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요 왜 여기 따옴표를 집어넣는 거 근데 따옴표만 그냥 해놓으면 이 두 개를 이어붙인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펑션이 끝나면 하나를 더 붙여야 됩니다. and 표시. 그리고 따옴표가 끝나면 또 and 표시해서 요 함수 더하기 요 따옴표 사이에 들어있는 것을 집어넣어주고 빈칸이 지금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and 표시 집어넣고 다른 함수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표시를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답을 정해줄 때 예를 들어서 이순신은 조선의 수군 통제사이다라고 한다면 이를 찾아서 and 따옴표 빈칸 따옴표 순신을 찾아서 and 따옴표 빈칸 따옴표 그 다음번에는 조선을 찾아야 되겠죠. 조선을 찾은 다음에는 조선의니까 그때는 and 표시하고 따옴표 사이에 의라는 글자를 써놓으면 됩니다. 한글도 되고 영어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최영은 고려의 장군입니다. 이런 걸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함수가 3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최영사에는 빈칸 하나만 넣으면 되었었고 그 다음에는 은자를 집어넣고 빈칸 하나 더 집어넣어서 여기 띄워주고 그 다음에 고려의도
역시 따옴표 안에 의를 집어넣고 빈칸 집어넣고 따옴표하고 and 표시하고 그 다음에 예, 뭐예요? 고려의 장군입니다. 장군입니다 하고 거기도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and 맨 끝나는 데에도 and 하고 따옴표에다 입니다 하고 따옴표. 이제는 더 이상 함수를 플러스 해나갈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and 표시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언뜻 우리가 볼 때에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았던 답변이 이 표를 보고 최영은 고려의 장군입니다라는 글자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복잡한 함수들의 조합이 있어야만 이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이거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여기 위치가 들어갈 자리 B32, 뭐 D30 이런 거는 여기는 항상 달러 표시를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 표도 내가 답을 표시하는 여기 시트에 있지 않고 다른 시트에다 갖다 넣어놓고, 그렇죠? 여기에는 순전히 이름이 성이 뭡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은 최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다 최영은 고려의 장군입니다. 누구 주소록에서 이름을 썼더니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한테 누구는 LA의 무슨 어느 도시에 거기에서 집 코드에 뭐에 이렇게 삽니다 하는 거를 5가지, 6가지 베리어블은 함수 5가지, 6가지 한 번에서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 이름만 내가 타이핑을 하면 자기가 다른 시트에 가서 찾아서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답을 쫙 적어주겠죠. 그래서 VLOOKUP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표를 한 시트에다가 넣어놓거나 혹은 다른 시트만이 아니라 다른 엑셀 파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실상 정부의 예를 들어서 전 국민 몇 천만, 몇 억 명의 그 데이터가 하나의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의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을 내가 같은 파일안도 아니에요. 지금 나는 여기에서부터는 주소만 찾는 데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다른 파일을 찾아서 갑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다른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찾으러 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시트 넘버를 가서 찾아갔죠. 클릭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 옆에다가 엑셀 시트를 엑셀 파일을 엑셀 워크북을 하나 더 열어놓고 여기에서 그리로 와서 클릭을 하게 되면 똑같이 그 다른 파일로 이사가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인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무슨 시트에 몇 번째 셀 안에 들어있는 것부터 그 컬럼이 만약에 케빈 초이라고 써 있다면 그 사람의 주소를 써주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케빈 초이라고만 쓰면 밑에다가 주소를 따라락 하고 나오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 어디를 가셔서 여러분 이름만 대도 찾아주고 여기에는 어떻게 써 있어요? 이름으로 찾기, 옆에는 전화번호로 찾기, 뭐 옆에는 페이션트 넘버로 찾기 이렇게 3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펑션을 만들어 가지고 이름을 써도 찾아주고 전화번호를 넣어도 찾아주고 생년월일을 넣어도 찾아주고 그런 것 같은 것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냥 1000만 명이 있는 데에서도 이름만 찾아다 가면 1초 만에 여기다가 데이터를 쫙 찾아주기 때문에 그게 엑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펑션 중에 하나인 lookup.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데이터는 이렇게 버티컬로 되어 있습니다. 헤더가 위에 쭉 써 있어서 네임, 뭐 생년월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lookup 펑션이라고 하지도 않고 아예 VLOOKUP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vertical lookup. 그래서 모든 vertical로 되어 있는 이런 주소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되었어요? 이게 VLOOKUP의 기본입니다. 대개는 VLOOKUP은 한 번 하고 나면 머리에 대충은 들어오는데 잘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표는 가능하면 다음 주, 그러니까 요번은 목요일은 클래스가 없죠. 땡스기빙이라서 없고 다음 주 화요일 날에 한 번 더 반복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조금 더 복잡해진 주소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만 늦게 오신 분이 계셨나? 저기 1번에 있습니다. 혹시 아까 제가 엑셀 여러분들 중급반 웹사이트하고 패스워드 안 드린 분 있으세요? 늦게 조인하시거나 하셔서 아니면 그 슬로우 엑셀 2.weebly.com 그거하고 이 패스워드 EK202202 그거 전부 다 꼭 가지고 계시도록 하시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메일 헬로 그러고서는 중급반 학생이라고 한번 해주시면 제가 단체 메일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던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엑셀 그 슬로우 엑셀 2 거기에 올라가게 되니까 앞으로 그거를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도 또 질문이 생기시거든 저한테 이메일로 해주세요. 자, 이제 되돌아가서 time functions라는 거에 가서 하겠습니다. time function은 시간들인데 여러분들이 편지를 쓰실 수도 있고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무슨 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매번 거기에다 오늘 날짜를 적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굉장히 힘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날짜를 편지를 쓰든 뭐 서류를 만든든 이 보고서를 만든든 오늘 날짜를 적어 넣으려면 이렇게 equal 하고 today 하고 괄호 빈 것만 그냥 적어 넣으면 돼요. 뭘 적어 넣으려는 건 아닙니다. 이건 아예 그냥. 그래서 today는 이렇게 equal today 괄호해서 엔터 눌러버리면 오늘 날짜가 여기에 촉촉하고 찍힙니다. 4월 15일 2021년 여기가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날짜만 하면 day하고 이 variable을 물어보게 되면 C 파일을 물어보게 되면 날짜만 여기서 떼어서 15일입니다. 이자 계산 같은 거 할 때에 4월 1일부터 해서 15일간 이자 계산할 때는 요 15가 필요하지 4월 15일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타임시트나 이런 거를 할 때에는 5시 15분 28초 이런 것들이 여기 가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걸 타임으로 써놓고 그 다음에 변수 3개를 이렇게 써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5시 15분 28초 5시니까 24시간 계산이 되기 때문에 AM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알아서 써주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자 2021년 4월 15일이라 그러면 금년도 연도는 몇 년입니까? 하면 연만 여기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날짜 가르쳐주고 이어 가르쳐주고 여기 month를 하게 된다면 지금 4월입니다 하고 그러고 가르쳐주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날 며칠이고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equal now 하고 아무것도 여기 today처럼 now 지금은 언제야 그러고 물어보면 2021년 11월 23일 17시 46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타임에 관한 펑션들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느냐? 이게 필요한 것은 타임시트 같은 걸 할 때 시간에서 시간을 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몇 시간 몇 분 일했다는 것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임 펑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션이 있어야만
하기가 편한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계산할 때에는 뭐 C5에다가 3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서 날짜 day를 더하게 됩니다. 2021년 4월 15일, 15일이 맨 마지막이니까 거기다 3일을 더하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3를 더하세요. 그랬더라도 함수는 3 days를 물어보는 겁니다. 달 셋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4월 18일이 됩니다. 자, 이 돈은 360일 뒤에 갚으세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360일 뒤에 그럼 2020년 4월 10일 날 갚으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체커덕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옛날처럼 손가락으로 셀 필요가 없이 더하거나.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쓰기 위한 걸 계산을 시간이나 날짜를 타임을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알려면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 날짜 이런 데에서 더하기, 빼기 같은 걸 할 때는 여기에서 저 이어에다가 4개를 더하고 그러니까 2021년 11월 3일 뭐 이런 데 같은 데다가 연수로는 4년을 더하고 달수로는 5달을 더하고 연도로는 2개를 더 더하고 죄송합니다. 날짜로는 2개, 달에는 5달, 연은 4년을 더 플러스 해달라. 지금 2021년이지만 4달을 더 플러스하고 5달을 플러스하니까 4월 달로 되니까 내 2026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4년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5년이 더해지게 되죠. 날짜는 오늘 날짜에다 이틀을 더 더하세요. 그러니까 25일. 이건 오늘 날짜에서 앞으로 4년 5개월 2일이 더 플러스하게 되면 무슨 날, 어느 날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답을 여기서 계산을 엑셀이 이렇게 체크딱 하고 해주는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있는 시간에서 앞으로 5시간 2분 18초 뒤에 폭탄이 터지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렇죠? 그럴 때에는 지금 시간은 얘기 안 해도 자기가 알아들으니까 여기에다가 타임은 지금 현재 아워에다가 여기 지금 써 있는 아워에다가 타임은 5시간을 빼기로 했네요. 제가 빼고 그러니까는 6시 45분에서 1시 47분이 된 거죠. 빼고 더하고 그걸 이렇게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펑션으로 바꿔서 더했다 뺐다를 해야만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분이 이 타임 펑션이 꼭 필요하신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생년월일 2011년인데 오늘 날짜 2001년 1월 1일 날 태어났는데 오늘 날짜까지 몇 년이 지났니 나이가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는 대로 dated if B18이 2001년 1월 1달 B18과 today 오늘 날짜 그 차액이 얼마냐 그래서 그게 답이 나온다면 답이 없다면 Y자를 써라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20년 연도를 빼서 20년에서 20살입니다 하고 지금 나이를 째까닥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걸 태어나서 나이만이 아니라 월, 달까지, 월, 일까지 다 찾으려면 이렇게 하나하나 dated if하고 연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까와 똑같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조금 태어난 지 따옴표 속에 쓰고 and를 써야 맨 처음에 이렇게 답에서 태어난 지 하고 빈칸 여기서 연도가 끝난다면은 또 따옴표 사이에 년 그러니 20년 하고 또 빈칸 날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해도 개월이라고 쓰고 또 빈칸하고 따옴표 그러면 10개월 22일이 하고 맨 끝에 가서는 아까 했던 and하고 따옴표하고 일이 지났습니다 하고 따옴표 이제는 and가 필요 없죠. 더 연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답에 이 사람은 태어난 지 20년 10개월 22일이 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도 계산도 해줄 수도 있고, 총 며칠이 지났습니까? 이 사람이 태어난 게 지금 여기 18 아까 날짜 2020년 1월 1일 오늘까지 데이 이걸 표시를 해주면은 며칠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D를 해주면은 데이 몇 날 데이가 지났습니다를 찾아서 44,523일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생일 넣어보시면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날짜를 살으셨을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거 계산을 해서 타임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더하고 빼고 나누기를 할 수 있는 작업이 타임에 관한 펑션들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많이 잘 안 써요. 그렇지만은 직원들 월급 계산하는 데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직원들 데이터 표시에 이 직원은 21살 뭐 5개월 미국에는 그런 것도 많이 따지니까 만으로 그런 거 같은 거가 다 표시가 돼 있도록, 혹은 메디케어 같은 데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면 65세가 되기 3개월 전이 며칠입니까? 그럼 당신은 며칠부터 메디케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며칠까지. 그런 거 계산하려면 이 타임 펑션을 꼭 알으셔야만 됩니다. 자, 타임 펑션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를 써야 돼요? 플러스 말고? 그렇죠. 지금부터 언제 몇 시까지 지났느냐를 물어볼래니까 여기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본다면 좀 더 쉽겠죠. 여기에 나오는 dated if라는 펑션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2001년 1월 1일이라고 해놓고 여기 today라고 코마를 찍고서 여기 두 번째 변수가 오늘 날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dated if는 이 차이를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구태여 뺄 필요가 없어요. 이 펑션 dated if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한다면, 여기 잘 보이실래나? 여기 이렇게 이걸 안 한다면 이어에다가 플러스 4 2021년에다가 4를 더해서 2026년으로 만들었어요. 2025년이 됩니다. 자, month에다가 5달을 플러스 써서요. 11월 달에 5달을 하니까 한 해가 넘어가고 4월 달이 돼서 2026년이 됐어요. 여기 보이시죠? 만약 이틀을 빼라고 그런다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2로 바꾸게 되면 4월 21일로 변하겠죠. B8번, B의 8이 11월 23일, 23일에서 이틀을 요걸 제가 마이너스로 했더니 21일로 해줬어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해줬더니 23일에서는 21일로 깎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4년 5개월 더하기를 하고 날짜는 이틀을 빼세요. 이렇게. 그게 필요할 때는 마이너스를 줬지만은 dated if라는 펑션 자체가 이 두 개의 차이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마이너스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마이너스를 하지 말고도 답을 쉽게 구하라고, 이런저런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dated if에서 여기 다운표 사이에 M자를 눌렀더니 개월수를 찾아주고, D자를 눌렀더니 날짜 수를 지나간 날짜 수를 찾아주고, Y자를 집어넣었더니 이어 20년이 지났다. 결국 나이가 되겠죠.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그런 계산을 여기서 안 그러면 마이너스를 해줘서
다 했어야 될 텐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dated if라는 요건 실상은 dated if가 아니고요. date difference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혼동했어요. date difference입니다. 그거에서 나온 거예요. 예. 날짜의 차이, 두 개의 차이를 찾아줍니다 하는 그거였어요. 자, if 펑션 하다 말고 date if가 돼서 date였는데 date difference예요. 이렇게 엑셀에서는 펑션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만들어주면 우리는 그거를 사용만 하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태어난 지 며칠이 되었느냐 계산을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해는 365일이 몇 년이고 366일인 해가 있었고 그거 해가면서 계산하고 달이 몇 달 지났으니까 계산하고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그런 걸 데이트 디퍼런스만 척커덕해서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답을 주는 겁니다.